그 찰나에. 그러면은 여기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가 조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제가 평상시 꿀물을 좋아해요. 꿀물을 좋아하니까 꿀물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좋아. 그리고 마시고 나면 락수, 좋아요. 그런데 강력한 정보가 들어왔어. 꿀물에, 오늘 꿀물엔 독이 들어있다. 자, 오늘 꿀물엔 독이 들어있다. 자, 꿀물을 만났습니다. 독 들어있다. 이게 그 기억이 올라오면은 이게 쫙 이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 정지가 될까? 그러면 이쪽에서 인과가 발생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관찰해서 이 인과의 확정이 되잖아요. 그것을 어떨 때, 어느 순간에 감각기관이 대상을 접촉하는 그 순간에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기억이 개입하게 이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성욕 때문에 미치겠다 이러잖아요. 그런 분한테 붙여주면 특별 코스를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살았다가 이게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열흘, 20날, 한 달 이렇게 지나는 과정에 슬라이드 필름을 이렇게 머릿속에 강하게 이게 그러니까 인상으로 찍어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상으로 찍을 것도 없어요. 그 예쁜 사람 죽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과정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위에 슬라이드 필름을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인상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전체가 뭐냐면 사람의 생로병사다. 이 인간의 육체가 이렇다. 그쵸? 이거를 그리고 여기에 집착해서 내가 어떤 인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부정관이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착이 가는 대상을 깨끗하게 바라보고, 이렇게, 탐탁의 대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 거기다가 부정관의 이미지를, 쭉 해서, 강한, 이 단계적, 이미지 강한 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 대상과 만날 때 그 사이에다가 탁 갖다 꼽아 놓으면은 그 슬라이드 필름이 쫙 지나가고 계속 그거를 이게 하게 되면은 이 뒤쪽에 예전에 작동되던 고수락수, 불고불락수가 힘을 또르륵 하고 잃게 되지. 그러죠? 그러니까 12연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한 틀에 보니까 외형적인 틀,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명목적인 틀, 그 다음에 이 큰 틀의 에너지의 특징으로 보면 뭐예요? 무명행이고, 그렇죠? 외형적인 틀로 보면 생노사이고. 그런데 명목의 에너지가 명목을 타고 그러면 나눠서 보면 무명,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이런 과정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자, 우리는 12연기에서 사성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집멸도가 있는데 사성계, 고재, 집재, 멸재, 도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래만 끊으면은 뭐죠? 집재의 특징이 가래인데 이 가래만 끊으면은 고재는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죠? 그러면은, 고재가 사라지게 되면은, 가래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도제이고, 그 도제가 성취되면은 멸제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촉과 수 사이에다가, 자, 여기는 애착, 취,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욕망의 목마름이 깊어질까, 안 깊어질까? 그렇죠. 욕망의 목마름이 점점 깊어지죠. 그럼 이쪽을 끊으라는 얘기잖아요. 이쪽을 없애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를 조정하지 않고 좋은데 끊으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남녀가 이게 서로 이렇게 끌리고 있는데, 좋아하고 있는데, 좋아하지 말고 싫어해라. 그러면은, 싫어해. 서로 싫어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결핍으로 인한 가래를 끊는 게 아니고 촉과 수 사이에다 탁 조정각을 꼽아주면은 수가 조정돼요, 안 돼요? 수가 조정되죠. 수가 조정되고 나면 그 뒤는 힘을 쓸 필요가 크게 힘을 안 써도 조정이 가능하죠. 뭔가 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뭐 수가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뭐 해볼 만한 포인트. 그렇죠? 우리 이 동네에서 애착이 붙고 집착이 붙고 습관화된 자리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100점 100패 당했잖아요. 인생에서 이게 폼은 잡아도 그래도 내면으로 보면 이 습관과 관련된 문제, 이 집착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거의 뭐냐면 어쩌다 한두 번 이기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이게 패하고 그 패턴에 또 감기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살았거든. 그러죠? 그리고 처음에는 고치지 그러면 알았어요, 고칠게요. 이러고 이제 순순히 대답하거든. 근데 왜 저번에 고친다더니, 글쎄 잘 안 되네, 고칠게요. 또 노력해. 그러다가 한 3번, 4번, 5번째쯤 되면 물어오는 것도 귀찮아. 왜? 나도 할 만큼 했거든. 근데 잘 안 돼. 자, 되는 자리에서 했어요? 안 되는 자리에서 했어요? 안 되는 자리에서 했고. 그리고 힘이 많이 드는 데서 했을까? 힘이 적게 드는 데서 했을까? 많이 드는 자리에서. 자, 관을 하고 인과를 이해하고 인과를 이해한 자리를 이쪽 자리에다 꽂아봐야 소용없어요. 이쪽은 이미 기호지세야. 그냥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달리고 있는 중이거든. 왜 곰 등에 매달린 거하고 비슷해요. 곰이 팔이 짧아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곰 등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아주 피곤해져. 자, 포인트 조금만 앞으로 당기면은, 그러려면 어떻게,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인과를 살피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서 인과를 살피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만족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우리는 만족점을 느끼는 자리에서 만족 포인트를 찾는 게 만족감을 주는 그 감각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죠. 그런데 약해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만족을 느끼는 세포가 발달돼 있을까? 발달이 좀 적게 돼 있을까? 불만을 느끼는 세포는 발달이 잘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불만을 느끼는 포인트는 귀신같이,
그 탁탁탁탁 자극이 오죠. 근데 만족을 느끼는 포인트는 굉장히 둔감하게 잡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럼 우리가 둘이 같이 있으면은 그 서로 이렇게 불만을 느끼는 포인트는 강하게 탁탁탁탁 잡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만족감을 나는 실제 느끼고 있지만은 너무 약하게 느끼고 있어서 내가 만족을 잘 모를 그 포인트를 이렇게 감지를 못하고 넘길 때가 많겠죠. 그러면은 우리 거사님이 저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거사님이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도 노력을 하면서 저의 불만족 포인트도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노력은 저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근데 제 기억은 거사님이 저를 만족시킨 포인트를 많이 기억할까? 저를 실망시킨 포인트를 많이 기억하게 될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감각 시스템으로 보면은 3대 1이나 6대 1. 우리 감각 시스템에서 이 만족점을 잘 모른다는 얘기는 상대의 나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의 노력을 거의 이렇게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노력이 내가 누구에게 노력을 해도 그분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빈약해요. 우리 그 상태로 몇 년 사셨어요? 그러면서 내 만족 포인트가 정확하게 안 찍힌다고 갈군 내 만족 포인트가 잘 안 찍힌다고 막 갈군 경험이 좀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사람 억울하게도 만들고 뭐 이런 스스로 억울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만족 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포인트, 이런 일은 어디에서 미세하지만, 감각은 미세하게 오지만, 요 정도가 만족 포인트구나. 요 정도가 만족 포인트구나. 하고 그 만족 포인트에 대한 자기 감각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각을 계속, 이런 거예요. 돌멩이가 내 신발에 들어왔습니다. 요만한 돌멩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렇게 처음 밟아보면 별거 아니죠. 1시간을 계속 돌멩이를 넣고 걸으면. 그때는 이제 무슨 얘기 해도 잘 안 들어오고, 옆에 좋은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들어오고, 신경이 거의 이 발에, 돌멩이에 몰려가거든. 그러죠? 이제 모든 감각이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돌멩이가 요만한 게 아니라 이제 이만해진 거예요. 감각상으로. 그러듯이 관하는 힘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면은 작은 것을 크게 감지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선명하게 딱 잡고 나면은 미세하지만 탁 움직일 때 알아차리는 감각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처음 감을 선명하게 못 잡았기 때문에 매번 일어날 때마다 흘려가는 거지. 한번 감을 딱 잡고 난 거는 그 감각이 미세해도 주의만 기울이면 잡을 수 있거든. 그러죠? 그 다음에 내 만족의 포인트가 미세하게 탁 움직이면은 뭐 할 준비가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할 준비가 딱. 누군가의 호의에 의해서 내가 그 자리가 탁 자극이 되면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자, 감각이 둔한 거는 상대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감각이 미세한 거는. 그쵸? 자극을 세게 줘도 그쪽에 그 부분의 감각은 내가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더 나에게 강한 자극을 못 주느냐고. 그게 그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만족점을 찾는, 만족 감각을 찾는 노력은 누가 해야 돼요? 각각이 해야 돼. 자, 이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 안 될까요? 인과를 살피고, 인과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여기다 딱 꼽아 넣는 거. 요범사후는 그런 인과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인과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 해가지고 요 자리에다 계속 갖다 꼽아주면 내 인생이 변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운명이 변할 포인트가 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반야심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2연기와 관련된 내용을 놓고, 12연기가 결국은 뭐예요? 과거의 무명을 연해서 행이 작동되고, 그리고 현재 무명이 그걸 타고서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라는 현재의 이 삶이, 과거의 업력이 미치는 영역이 수까지. 그죠? 과거의 무명과 업력 미치는 게. 그리고 현재의 행이 작동되는. 자, 이 영역 전체를 무명이라고, 이게 관찰이 안 되는 상태에서 훅 하고 지나왔는데, 관찰이 안 되고 지나간 자리에 끄트머리를 끊어서 여기다가 관찰을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명을 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꺾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날 이게 에너지, 업력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업력은 다음 생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이 생이죠. 이 과정이 생이 되죠. 생이 되고, 생은 노사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노사는 무엇을? 생은 뭐예요? 그 전생의 업력을. 그 업력은 뭐예요? 집착. 이 에너지가 되고, 그 집착은 애착,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업력은 뭐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갈래길을 따라. 그건 뭐예요? 호수락수, 불고불락수라는 대상에서 얻어졌다는 착각.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순간에 그걸 경험할 때 업력대로 흐르게 할 거냐? 그러면 업대로 느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이 기억을 갖다 꼽아주면은 지혜로운 기억을 거기다 꼽으려면은 누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완벽한 인과 메커니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자리에 딱 꼽아주는 순간에 흐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 12연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찰해서 이 힘이 전부 다 약화되면은, 그러면은 이 무명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무명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무명이 없어지는 것이, 무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명이 있다 없다가 사실은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그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꿈의 세계, 반야바라밀이 아닌 중생계의 범위 안에서는 무명이 역연하고, 무명이 소멸하는 것이 역연하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반야심경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범사운 시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